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오랜만에 힐러 라디오 컨텐츠를 가져왔고요. 한 반년 만인 것 같아요. 맞나? 네.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사실 정말 많이 쓰이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이름 자체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야에 걸쳐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걸쳐서 작용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역으로 활용하고 우리 일상에 좀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자이가르니 효과를 요약을 해보자면요. 어떤 끝마치지 못하거나 완성되지 못한 일이 마음속에 계속 떠오른다는 겁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끝마쳐지지 않은 일은 우리 마음속에 완료된 일보다 훨씬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선 이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것은 러시아의 심리학과 학생이던 블루마 자이가르닉이랑 이 성별이 여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스승인 그리고 사상가인 쿠르트 레빈이라는 분이 제시한 이론이라고 해요. 이 자이가르닉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이 됐냐면, 자, 이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식당 종업원 분들이 정말 많은 주문 받았을 당시에는 그걸 다 기억해내고 우리들도 왜 가끔 고깃집이나 이런 데 가면 신기하잖아요. 정말 가끔 메모 안 하고도 주문을 다 받고 그거를 완벽하게 주문을 내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양까지는 메모 없이도 소화를 해내시죠, 주문을. 근데 이상하게 업무가 끝나고 나면 그 많은 주문들을 정말 많이 잊어버린다 라는 데에서 착안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그룹은 즉 이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고 주문 내놓는 일을 끝내도록 설정을 하고, 다른 그룹 같은 경우, 자 B그룹이라고 할게요. B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을 끝마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A그룹은 그냥 원활하게 주문 받고 주문 내놓고를 다 하고, B그룹은 주문을 받고 이 주문을 끝까지 내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업무를 종료를 한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얼마나 주문을 기억하는지 결과를 봤더니 이 업무 도중에 방해를 받은 그룹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훨씬 더 잘 기억했다는 결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즉 이루어지지 못한, 완료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더 잘 기억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안 좋다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느끼는 일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표준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일을 집중을 할 때 끝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이 문제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계속 긴장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긴장이 계속되면 이제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고 기억을 더 잘하게 되고 있다라는 뜻인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일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업무가 있고 퇴근을 해도 그 긴장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경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는 어떤 과제를 완료해야 되는데, 학생분들은 어떤 과제를 완료해야 되는데 끝마치지 못하고 집에 오거나, 그 과제를 뭐 팀 프로젝트라든지 이래서 지속할 수는 없는데 그게 완료되지 못하고 내가 집에 와 있는, 쉬어야 되는 상황일 때는 그거 자체가 계속해서 그 업무가 생각나고 그 프로젝트가 생각나면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분들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시든 학생이든 모두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가르닉은 경제, 마케팅 용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실전 기술로도 이제 이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효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출발을 해보자면, 우선 우리 유머에서 요즘 이런 인터넷, 요즘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이런 인터넷 유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사람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방법은 첫째로 이야기를 끝까지 끝맺히지 않는 것과 둘째로 점점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무슨 유머인지 아시겠네요? 야, 사람은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걸 정말 싫어해 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끝까지 안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큰 유머일 수 있는 게 정말로 사람들은 말을 하다 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야, 그거 있잖아. 그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하고 안 하는 거.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그 얘기 들었어? 라고 하면 뒷얘기를 못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또는 좀 더 다른 상황에서는 뭐가 있냐면 어, 어떤 노래, 우리가 막 절정에 이르는 어떤 노래가 막 인트로 초반부가 시작되다가 절정이 나오지 않고 바로 끊기는 거를 들으면 답답합니다. 그 절정 부분을 들어야 돼요. 운명 교향곡에 빠바바밤 하고 두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절정 부분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온다든지, 정말 유명한 노래에 후렴구가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들으면 사람은 실제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것도 모두 자기가릉 효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든지 완료되지 않은 것,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완료되지 않은 것을 느끼면 완료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긴장 상태에서 그 완료를 기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더 잘한다라는 거고요. 유머에서도 활용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많이 겪는 일로서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마케팅으로 활용을 할까요? 드라마, 중요한 순간에 끊는 거, 이것도 역시 자이가릉이 효과의 활용입니다. 사실은 자이가릉이 효과다라고 알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스토리물, 즉 시작과 끝이 있는 어떤 에피소드의 시작과 끝이 있는 곳에서는 다들 이미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중요한 순간의 소설의 어떤 부분을 한 권을 끝내죠. 중요한 순간에 드라마의 어떤 장면을 끝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는 다음 회, 다음 권을 볼 때까지 기억해요. 아, 나 꼭 봐야지 라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즉 각인이 충분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CF나 이런 것도, CF는 분명히 15초 안에 보통은 끝나는 내용을 하는데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느낌만 주고 끝맺음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15초를 구성하게 되면 광고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근데 무차별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자이가라니 효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억에 남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무언가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긴장 상태 때문에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면서 기억을 오래 하게 되는 거예요. 각인 효과를 만드는 거죠. 근데 무차별적으로 막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 않는 게 활용되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거를 짜증을 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앞서서 유머부터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제일 짜증나게 하는 것은 뭐다? 첫째로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계속해서 처음에 한두 번이야 말을 끝까지 안 하는 게 뭐지? 라고 하지만 계속되면 뭐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즉 상대가 무언가를 기억하게 만드는 효과가 적당히 필요할 때는 이 자기가능리 효과를 통해서 끝맺음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게 필요할 때도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고 작용하는 거니까 무시할 수 없는 효과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겪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직장인분들 특히 많이 들으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겪었고 아마 모두 다 공감하는 얘기일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업무를 끝내지 못하고 집에 가게 되면 몸은 물론 휴식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업무가 생각나면서 짜증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어떤 업무를 끝마치지 못하고 퇴근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가끔씩 그게 생각나면서 나 그래도 쉬어야 되는데 자꾸 생각나네. 차라리 출근해서 해결해 버릴까? 라고 하거나 또는 출근해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쉬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정말 짜증나는 상황. 왜냐면 재충전이 제대로 돼야 또 다음에 출근을 해서 더 일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쉴 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업무상으로 잔업이라는 걸 뇌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다? 이 자기가능리 효과가
그 업무는 끝맺혀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뇌리에서 계속 상기시키는 겁니다. 참 일을 까먹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시스템인데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는 정말 안 좋은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뇌가 자동으로 그 업무 끝마쳐지지 않았어라고 체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고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정말 심리적으로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는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이 자기가르니 효과가 계속 쌓이게 되거나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되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정말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스트레스에 작용하는 이펙트, 효과라는 건데, 그럼 이 자기가르니 효과를 역으로 이제는 이론은 알았으니까 어떻게 활용을 해야 일상에서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그 업무가 끝마쳐졌다라고 우리가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런 거예요. A라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업무입니다. 너무 길면 한 3일 정도가 걸리는 업무예요. 또는 적어도 오늘 끝마쳐지지 않을 업무가 바로 A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 업무를 월요일날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해도 계속해서 기억에 남겠죠. 그래서 정말 피로할 겁니다. 그러면 이 A 업무를 최대한 스트레스 없이 완료도 하는 방법은 머릿속에서 억지로 A 업무는 월요일날 끝났어.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하면 돼 라고 하는 건 소용이 없고, 이 A 업무를 정말 잘게 쪼갭니다. 즉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는 목요일까지 해야 되는 A라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 정도 내로 끝낼 수 있는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억지로 막 슬라이스하라는 게 아니라 그 A라는 업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메일을 확인하고 그 메일 안에서 특정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레포트를 한 반 페이지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반 페이지를 같은 팀원들이랑 얘기한 다음에 회의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하는 레포트를 쓰는 게 한 3일차 정도에 작성을 하고 컨펌을 받고 목요일날 보낸다라고 하면, 자, 월요일날의 A 프로젝트 다시 1은 A1은 월요일날엔 조사, 그래서 한두 페이지 정도로 줄글로 정리하는 것까지가 A1 월요일이다. A2는 그 다음에 더 쪼개서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회의 진행하고, 오전에 회의 진행하고 회의록 정리한 다음에 그거에 자체에 대한 정리하는 게 화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업무를 최대한 쪼개보는 겁니다. 그날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요. 그날에서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 잘게 쪼개서 하나의 업무를 하나의 업무라고 대하지 말고 그 업무를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보통은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말 잘게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딱 퇴근하고 나면 퇴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단위로 쪼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 오늘 아침에 어떤 업무가 발생을 했을 때 우선 정말 잘게 쪼개서 이거 하고 A1, A2, A3, A4, A6까지 쭉 쪼개고 나면 정리를 하는 거죠.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해야 될 거는 A1, A2까지는 오늘 가능할 것 같아. 조사랑 그다음에 조사 정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해놓게 되면 그 두 개만 체크 마무리하고 나서 퇴근을 하면 그 두 개는 확실히 끝낸 거기 때문에 이제 A 전체를 통으로 아직 한 3일이나 해야 될 일 남았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A의 A1, A2 파트를 끝냈어. 좋아. 그럼 내일은 A3, A4는 내일의 일이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일의 일이 있다가 아니라 오늘 A1, A2라는 업무를 끝냈다라는 겁니다. 조금 비유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큰 20명에 대한 음식 주문이라고 하면 그 20명에 대한 음식 주문을 일요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20명에 대한 음식 주문에서, 자, 오늘 내일은 그 샐러드 관련된 것들 마치는 거, 그러면 오늘은 샐러드 주문하는 것까지 하는 거고 내일은 그 샐러드 요리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까지야.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는 것을 통해서 그날 내가 퇴근이라는 어떤 하루의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까지 완료할 수 있는 단위로 업무를 쪼개놓고 그 단위의 업무를 해놓으면 최소한 그 단위에 대해서는 자기가르니 효과가 어느 정도 완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끝마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뇌가 자꾸 상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가르니 효과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최대한 하루에 완료할 수 있는 범위로
그 업무를 쪼개서 생각한다. 쪼개서 기록을 한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했다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잘 활용해서 어떤 끝맺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뇌가 끝맺음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기하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좋을 때도 있지만 요즘에 모든 정보들은 계속 남아서 골치가 아프잖아요. 정보가 많은 시대니까 업무도 많고 그래서 요거 자기가능 효과를 알아두시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자꾸 무언가가 많은 것들이 상기되는 시대에서 상기되는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사실 자기가능 효과는 일상 속에서 감정 정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스트레스를 발생을 시켜요. 꼭 나쁜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어떤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과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 강제적으로 이별을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관계는 끝맺음이 안 된, 내 마음속에서 끝맺음이 일어나지 못했지만 강제적으로 멀어져 버린, 내가 이제 더 이상 끝낼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능 효과가 발동을 해서 계속해서 그 관계가 이별 뒤에도 상기되고 불현듯 떠오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끝맺음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상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끝맺음을 내가 함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게 상기될 때마다 나 왜 자꾸 그걸 떠올리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한 가중하지는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능 효과가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다 해보았고요. 생각보다 이름 자체는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뇌가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효과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역으로 이용하거나 최대한 스트레스에 있어서 힐링하는 데 도움되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랜만에 힐러 라디오였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